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. 반명 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합니다. 말로만 친명이면 뭐합니까? 대통령 공격을 비호하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. 대통령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.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. 조중동에 밑반찬을 주는 게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뭡니까?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됐다. 그러면 당청 관계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? 당 대표를 상대 안 하겠죠. 이제 원내 대표하고 하겠죠. 이래. 내가 스토커를 했잖아요. 아니 이제 너 그만 만나고 싶다 그러는데 계속 사랑한다고 전화하고 뭐.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발악입니다.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. 저는 2대1, 3대1로 때리면 맞겠습니다.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. 온갖 기득권으로 힘쓰던 당대표가 왜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며 집단 폭행 운운합니까? 멀쩡한 당을 깡패 소굴에 비유하는 자기 정치의 끝은 도대체 어딥니까? 오직 당원만 믿고 왔습니다. 정청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. 도와주십시오.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잘못 뽑으면 다 잘못됩니다.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. 누구를 뽑아야 잘 뽑는 걸까요? 해답지는 각각 다르겠죠. 김영진 의원님, 김민석 전 총리 발언이 세지고 있습니다. 반명 분열주의자에다가 어젠다 만들 능력도 안 된다. 정청래 전 대표 뽑으면 안 된다. 이런 발언인데 발언 수위가 이렇게 세지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그 민주당의 당권 주자 3명이 막상막하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민주당에서의 정치 경력이나 연륜 그리고 정치적 경험 이런 부분들이 대략 20년 이상씩 민주당에서 몸담아서 커오고 각 과정들을 겪어왔고 정치적 격변기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상처도 있고 영광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, 김민석, 정청래 후보 간의 이 각축이 삼인삼각으로 제가 보기엔 강하게 가고 있고 뭐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있고 그것이 발언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고수들의 대결이다. 우리 김영진 의원님도 고수시고. 저는 고수는 아닙니다. 아닙니다. 고수 의원님의 중진 의원님의 논평을 들어봤고 그런데 이제 보통은 발언이 저렇게 세지면 좀 쫓기나 그런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. 지금 판세가 어떻다고 보세요?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그 목소리가 세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인이 초조하고 그리고 또 뒤진다는 느낌이 들 때 목소리가 세집니다.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은 오히려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런 의미에서는 최초에 예측할 때는 지금 뭐 친명계라고 불리고 있는 후보가 앞선 양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불안해지면서 목소리가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내부에서는 뭐 정청래 전 대표 좀 치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도 있을 수 있다. 그렇죠. 네. 그렇게 보시는군요.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 예비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청와대가 상대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뭐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자 뭐 유난 갈등처럼 되는 건가요?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뭐 송영길 대표도 본인이 분명하게 이제 좀 나눠서 자기를 지지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당대표를 국민 여론조사 30%, 그다음에 권리당원 155만 명의 70% 그렇게 국민과 당원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당대표를 선출하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는 모두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당정청 관계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뭐 A가 되면 만나고 B가 되면 안 만나고 C가 되면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약간 너무 많이 나간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당원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,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당심으로 들어가면 내가 좀 자신 있다 이런 계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? 뭐 3명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. 서로 자기가 강조하는 지점에 있어서 어떤 후보는 친명, 내가 더 친명이다. 친명의 색깔이 더 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어떤 후보는 내가 당원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소구하는 데 힘이 있다. 이렇게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
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서 큰 차별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다 내가 유리하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이성원 의원님, 뭐 전당대회 같은 거 보면은 이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언론에서 언더독 전략이라고 하잖아요. 이렇게 동정표를 호소하고 읍소하는 전략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? 일단 예를 들면은 예. 그 당내 경선이 아닌 일반적인 선거, 국회의원 선거든 아니면 지방 선거든지 간에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의 경우는 그 언더독 효과라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% 정도의 표 차이가 벌어져 있다. 그러면 양 후보를 지지하는 고정층이 있겠지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부분들은 예. 감성적인데 호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겠죠. 예.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의 심파극 쪽으로 예. 본인 스스로가 조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후보이고 또 협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달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조금 먹힐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당내 선거에서 본질적으로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쉽지는 정청래 않을 전 것 대표가 같습니다. 뭐 사람들이 날 만나면 요즘 눈물도 흘린다 막 이러던데 그러면 2대1 전략 구사하는 친명계 그 후보들 전략이 좀 정청래 전 대표를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건가요?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. 예. 주장하는 바가 예. 단순 수식으로 보면 그렇게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민주당 당원도가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. 이번 선출되는 당대표가 2026년부터 28년까지 하고 28년에 총선까지 책임지는 지도부 아닙니까? 예. 그러면 어떤 당대표가 되는 것이 28년 선거에 수도권에서 과연 도움이 될까 판단할 것 같아요. 한마디로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장동혁 대표가 예. 서울시장 선거를 도우러 간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면 28년 민주당 후보들이 출마해서 총선에 나갔을 때 어느 당대표가 됐을 때 플러스 알파가 돼서 그 당대표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이길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되는 후보가 그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. 그래서 미묘한 당내 역학관계도 있지만 실제 국민과 당원과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후보를 저는 국민과 당원이 선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핵심적인 요충지는 서울, 경기, 인천, 충청권에서 먹히는 후보가 누구냐 이런 판단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누구보다 당심을 잘 아실 테니까 치열한 3파전이 계속될 거로 보십니까? 아니면 의외로 승패가 좀 빨리 끝날 걸로 보십니까? 현재 이제 시작이 그 16개 광역시도를 돌아다니지만 예. 그 광역별로 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마지막 개표가 수도권에 남겨져 있어서 그렇죠.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제가 보기엔 판세가 가름되는 현재 그 순회 일정표예요. 그래서 좀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. 끝까지 치열할 것이다. 네.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.